안녕하세요. 당신에게 꿀팁입니다. 오늘은 동남아 주요 여행지인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의 특징과 차이점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4가지 나라 모두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직 어디로 여행 갈지 모르겠다면 영상 참고하셔서 동남아 여행 계획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은 호치민과 다낭 두 군데로 주로 방문합니다. 호치민은 인천공항에서 5시간 10분 정도 소요되며 다낭은 4시간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호치민은 베트남의 경제문화적 수도라 불릴 만큼 높은 건물들과 현대 베트남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도시입니다. 호치민은 박물관이나 다양한 맛집들과 사이공강의 일몰과 야경이 매우 유명합니다. 관광이 주 목적인 여행객에게 알맞는 곳이며 현대적인 다양한 볼거리를 원하신다면 호치민을 추천드립니다. 다낭은 세계 6대 해변 중 하나로 불리는 장소이며 아름다운 바다와 산의 절경이 한 곳에 어우러져 있는 명소들로 유명합니다. 오행산과 바나일 같은 명소들이 있어서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복잡한 도시보다 자연 명소나 휴양이 목적이라면 다낭을 추천드립니다. 베트남의 특징은 불교를 주로 믿는 종교로서 유교적 전통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다른 동남아 국가들보다 개방적이진 않지만 친절하고 예를 중요시합니다. 베트남은 한국인에 대해 매우 친화적이며 치안도 동남아 국가들 중 탑에 속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성이 혼자 밤에 돌아다녀도 될 만큼 여행하시기에 안전합니다. 베트남의 물가는 한국보다 저렴한 편이며 음식이 주로 저렴하고 그 외에 경비는 한국과 비슷하거나 조금 저렴한 수준입니다. 단점으로는 가는 곳마다 한국인이 넘쳐난다는 점과 식당과 도로의 위생이 좋지 않다는 점입니다.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베트남은 동남아의 중국 같은 느낌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단점보단 장점이 정말 많은 나라입니다. 다음은 태국입니다. 태국은 방콕, 파타야, 치앙마이, 푸켓, 코사무이 섬까지 주 여행지가 너무나 많으나 코사무이는 신혼여행지로 주로 가는 섬이기 때문에 제외하겠습니다. 먼저 방콕은 인천공항에서 약 6시간 정도 소요되며 치앙마이는 5시간 30분 정도, 푸켓은 6시간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파타야는 방콕 공항에 가서 차량으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콕과 묶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콕은 태국의 수도인 만큼 가장 번화가이며 대도시입니다. 대형 쇼핑몰과 맛집 등 즐길 거리가 많으며 서울과 비교해도 부족함 없는 도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파타야는 대형 리조트들과 골프 그리고 해양 스포츠와 밤문화까지 모두 갖춘 여행지입니다. 한국 여행객 외에도 서양인들도 정말 많이 찾는 방콕과 파타야입니다. 방콕의 시티투어와 차량으로 이동해서 파타야의 바닷가를 모두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일정을 잘 짜신다면 쉴 틈 없는 여행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큰 리조트와 시끌벅적하고 다양한 즐길거리를 원한다면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치앙마이입니다. 치앙마이는 태국의 북쪽에 위치한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치앙마이는 방콕만큼 현대적인 도시는 아니지만 다양한 사원들과 좀 더 태국스러운 여행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치앙마이는 방콕 파타야보다 물가가 저렴하며 한 달 이상 거주하는 여행객이나 자유여행객들이 주로 찾는 도시입니다. 방콕과 파타야의 현대적인 도시보다 로컬의 느낌을 느끼고 싶다면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푸켓입니다. 푸켓은 태국의 최대 휴양지입니다. 파타야에도 바닷가가 있지만 푸켓만큼 훌륭하진 않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와 작은 산호섬들의 절경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푸켓은 아이들과 함께 가는 가족여행에 가장 적합한 장소입니다. 제대로 된 휴양을 원하는 여행객에게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태국은 바닷가부터 관광까지 모든 면에서 여행하기 좋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물가가 동남아에서 가장 비쌉니다. 방콕과 파타야 같은 경우 서울 물가보다도 비싸거나 비슷한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치안은 좋은 편이지만 최근 대마초 합법으로 인해 조심하셔야 하며 베트남보다는 치안이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태국은 다른 동남아 나라들보다 확실히 현대적인 분위기가 강하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관광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습니다. 태국에는 불교 사원이나 거대한 불상 등의 볼거리가 수없이 많습니다. 다음은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의 자세한 여행 정보는 제가 소개했던 다른 영상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리핀에는 크게 세부와 마닐라 그리고 보라카이로 나뉠 수 있는데 세부와 마닐라 보라카이 모두 인천공항에서 4시간 30분가량 소요됩니다. 먼저 세부는 해양 스포츠와 관광 모두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여행지입니다. 유명한 보홀섬, 세부의 모알보알 등 최고의 다이빙 명소들이 모여 있으며 현대적인 도시 및 고급 리조트 등으로 가족 단위로 오셔도 좋으며 자유여행이나 밤문화를 위해 오셔도 좋습니다. 마닐라는 세부의 수도이자 대도시입니다. 마닐라는 근처의 클락의 골프나 밤문화를 위해 방문하거나
비즈니스 및 이민 거주를 위해 주로 찾는 도시입니다. 마닐라의 현대적인 도시들은 서울, 강남을 연상케 하는 번화가입니다. 마닐라는 일반적인 여행지로는 추천드리기 어렵습니다. 다음은 보라카이입니다. 태국에 푸켓이 있다면 필리핀에 보라카이가 있습니다. 보라카이는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 만큼 유명한 휴양지입니다. 화이트 비치가 매우 유명하며 다양한 해양 스포츠와 대형 리조트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주로 찾는 휴양지로 유명하며 휴양을 위한 여행이나 가족 단위의 여행에 적극 추천드립니다. 필리핀에는 이외에 팔라완이라는 매우 유명한 명소가 존재합니다. 지하강이나 엘리도 비치, 혼다 베이 등으로 매우 유명하지만 자유여행객 외에 일반적인 관광객들에게 추천드리기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필리핀의 단점은 동남아 국가 중 가장 치안이 안 좋다는 점입니다. 총기 소유의 유무가 치안의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지만 동남아에서 치안이 조금 떨어진다 해도 미국이나 남미, 중미 국가들에 비하면 매우 훌륭한 편입니다. 또한 베트남, 태국과 마찬가지로 필리핀도 한류의 영향 등으로 인해서 한국인에 대한 인식이 좋은 편이라 여행하기에 좋습니다. 필리핀은 국교가 천주교이지만 무슬림과 기독교 등 여러 종교인들이 섞여 있습니다. 또한 스페인으로부터 400년 이상 식민 지배를 당한 이후 미국으로부터 스페인의 모든 문화를 벗어내기 위해 미국 문화가 많이 전파되어 있습니다. 음식 등은 대부분 스페인 전통 요리들이 많으며 영어로 대부분 여행이 가능한 나라이기 때문에 영어가 조금만 된다면 자유여행으로도 쉽게 여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가는 한국보단 조금 저렴하지만 동남아 네 국가 중에서는 태국 다음으로 비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는 17,504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세계에서 가장 섬이 많은 나라입니다. 인도네시아 하면 당연히 발리를 가장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인도네시아는 발리, 자카르타, 롬복, 빈탄섬으로 여행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 출발 기준 발리와 자카르타는 직항으로 7시간 정도 소요되며 롬복은 직항이 없어서 가장 빠른 경유로 12시간 정도 소요되며 빈탄섬은 한국에서 싱가포르까지 직항으로 6시간 15분 정도 소요되고 다시 페리를 타고 1시간가량 이동해서 도착합니다. 발리는 신들의 섬이라 불리며 세계 최고의 휴양지로 신혼여행지 1위에 올라 있습니다. 가족 단위로 여행을 가거나 연인과 여행 가기에 가장 좋은 여행지입니다. 자유여행객들도 있지만 사실상 휴양지로 개발된 지 오래되어서 물가가 비싸고 대형 리조트들이 즐비해 있어서 개인적인 자유여행보다는 가족 단위 휴양으로 제격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카르타는 인도네시아의 수도이며 여러 구조물 등의 관광 장소가 존재하지만 가족 단위로 가거나 휴양을 위한 도시는 아닙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머물거나 휴양지가 아닌 자유여행으로 인도네시아를 알아가고 싶다면 한 번쯤 방문해 보시기 바라며 볼거리는 정말 없는 곳이라 평이 좋진 않습니다. 다음은 롬복입니다. 롬복은 윤식당 촬영지로 최근 떠오르는 여행지입니다. 발리 다음으로 아름다운 섬으로 세계 최고의 비경을 자랑하는 린자니와 산과 폭포와 핑크 비치까지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합니다. 리조트나 휴양시설보다는 자유여행객에 맞는 장소로 트레킹 등이 필수이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빈탄섬입니다. 빈탄섬은 싱가포르가 매우 인접한 섬입니다. 그래서 처음 입국할 때도 싱가포르를 통해서 페리를 타고 들어가야 하며 골프의 섬이라고 불릴 만큼 골프장이 잘 되어 있고 저렴하기로 유명합니다. 대형 리조트들도 갖춰져 있어서 가족여행도 가능하지만 직항으로 가는 방법은 없어서 어린아이들과 가족여행 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다른 동남아 세 군데의 국가보다 덜 알려져 있지만 각 섬마다 특색 있고 볼거리가 많은 나라입니다. 발리를 제외하고 물가도 가장 저렴합니다. 단점이라면 거리가 멀어서 비행시간이 매우 길고 직항이 없는 곳들이 많아서 여유롭게 자유여행으로 방문하신다면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나라입니다. 치안은 베트남과 태국보다 조금 안 좋은 편입니다. 필리핀과 비슷한 수준이라 생각되며 문제될 만한 행동만 하지 않는다면 크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무슬림 인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맞는 음식과 의상 등이 다른 국가들과의 차이점입니다. 한국 여행객들이 가장 이해하기 힘든 문화들도 많은 종교지만 그만큼 알면 알수록 신비로운 나라입니다. 이렇게 동남아에서 가장 여행을 많이 가는 나라 4군데의 특징과 차이점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개인적인 견해일 수도 있지만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설명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드린 물가의 기준은 한국과 비슷한 위생 수준으로 여행객들이 주로 찾는 식당과 마트 기준이라서 만약 미리 공부하셔서 로컬 맛집이나 여행객이 없는 곳에 가신다면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물가 수준이니 오해 없길 바랍니다. 동남아 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이 영상을 통해서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패키지 여행을 갔을 때 만나는 현지 여행 가이드에 대한 오해와 팩트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